복순이가 바랑을 짊어지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돌덩이라도 넣은 것처럼 묵직했지요. 그 바랑을 챙겨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임씨. 평생 쌀 한 톨도 남한테 그냥 준 적 없다는 그 임씨가 며느리 몰래 등까지 돌려가며 바랑에 뭔가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야담소년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동과 해악 그리고 권선징악이 있는 이야기 한 판 맛있게 비벼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흉년이 든 지 2해째였습니다. 집집마다 소태는 물만 끓고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는 시름 깊은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던 시절이었지요. 임씨는 젊은 나이에 홀몸이 되어 아들 만득을 혼자 키워낸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안 쓰고 안 입으며 모은 살림이 꽤 됐지만 남한테 뭔가를 내어준 기억이 없는 여인이었지요. 며느리 복순이가 이 집에 든 지 4해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물 곱고 마음씨 착하기로 근방에 소문났던 처자였으나 임씨 집에 든 뒤로 그 고운 얼굴은 반쪽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 앞에 앉고 밤이 깊어도 가장 늦게 자리에 눕는 이가 복순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복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서 막 돌아서는 참이었습니다. 거기 서거라. 임씨가 곰방대를 빼어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궁이에 불도 없이 냉골인데 물은 왜 이제 깃는 게야. 늙은 시어미가 얼어 죽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릴 셈이더냐? 복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옥내가 고개를 쑥 내밀었지요. 복순아, 나와. 임씨가 눈을 번쩍 들어 담 쪽을 바라봤습니다. 옥내의 고개가 소리 없이 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담 너머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지요. 빨래는 내일 해야겠다. 복순이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맵싸한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마른 솔가지를 밀어 넣었지요. 방 안에서는 만득이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만 들려올 뿐 아내 편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흉년이라 임씨의 곳간 열쇠는 더 단단히 허리춤에 매달렸고 복순이는 끼니 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 상을 차린 뒤 솥바닥에 눌어붙은 것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에이, 지들 입은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인가? 그날 저녁 부엌에서 그릇을 닦던 복순이의 귀에 담 너머 옥내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있잖아. 시집간 딸이 친정 어미를 마음대로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1년에 딱 하루 두 집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날이 있거든. 내일이 바로 그날이야. 단복이 날. 아랫마을 누구는 시어머니가 떡까지 해줬다던데. 복순이의 손이 그릇 위에서 뚝 멈췄습니다. 친정어머니 정씨가 몸이 편찮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은 지 벌써 반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지요. 복순이는 행주를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복순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 복순이는 남편 만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만득이 눈을 비볐습니다. 여보, 내일 반복이 날인데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주실 수 없겠어요? 만득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리고 돌아 누웠습니다. 등신 같은 놈, 저런 놈을 서방이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야. 복순이는 그 등짝을 한참 바라보다 이불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차라리 안 깨운 것만 못했지요.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복순이의 머릿속에
새벽이 되어서야 한 가지 생각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약초를 캐러 간다고 하자. 흉년의 약초라면 임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복순이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그 바위 아래에서 혼자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가마에 오르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어머니 정씨가 남긴 말이 있었으니까요. 아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날이 오거든. 반복이 날 저 소나무 아래 큰 바위로 오너라.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것이다. 반복이란 시집간 딸이 친정 어미를 마음대로 만나러 갈 수 없던 시절, 1년에 단 하루 두 집 중간 지점에서 얼굴을 마주하던 날이었습니다. 지난 두 해는 발이 묶여 나오지 못했지만 어머니라면 올해도 기다리고 계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순이는 안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요. 어머니, 기침하셨습니까? 이른 봄에 약초를 뜯어 말려 두면 욕이 날 것 같아서요. 오늘 날이 맑다 하니 산에 다녀오려 합니다. 임씨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잠시 후 무심하게 말했지요. 그러려무나. 허나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고 사람이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복순이가 지게를 챙겨 마당을 나서는데 골목 어귀에 옥내가 서 있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끼고 있었는데 빨랫감이 하나도 없었지요. 복순아, 어디가? 약초 캐러요. 옥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초. 그렇지. 눈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돌아서서 걸음을 떼는데 옥내가 등 뒤에 대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약초는 저쪽 산에 많다더라. 반복이 장소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마을 어귀를 막 벗어나려는 찰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복순이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임씨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자, 여러분. 과연 임씨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임씨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들켰나? 아, 들켰구나. 이제 끝났다. 그런데 임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이도 얼결에 따라 들어갔지요. 임씨는 찬장 구석에서 낡은 바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으로 등을 딱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는 소리가 들렸지요. 복순이는 목을 빼고 보려 했지만 임씨의 등이 워낙 딱 막혀 있어 도무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임씨가 바람 끈을 단단히 묶더니 복순이의 지게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약초 캐러 가는데 밥을 든든히 먹어야 많이 캐지. 굶으면 허기져서 어떻게 약초를 캐겠느냐? 객지에서 쓰러지면 집안 망신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복순이는 지게를 짊어지려다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바랑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지요. 밥 몇 술 넣었다고 이 무게가 날 수는 없었습니다. 뭐야? 이거? 혹시 돌멩이를 넣으신 거야?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시려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스쳤지만 뚜껑을 열어볼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임씨가 마당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골목 어귀에서 옥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비틀거리며 나오는 것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복순아, 왜 이렇게 비틀거려? 바랑이 너무 무거워서요. 뭘 넣었는데? 저도 몰라요. 옥내가 바랑을 슬쩍 들어보더니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야, 이거 돌이야? 돌? 복순이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고개를 오르는 길은 멀고 바랑은 무거웠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복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것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소나무 아래 큰 바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바위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고 초라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무명 저고리 해진 수건. 어머니, 복순이가 불렀지만 노인은 듣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복순이가 왔어요. 자, 여러분. 그 무거운 바람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모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거칠어진 손마디가 복순이의 볼을 더듬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도 두 사람의 뜨거운 재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듯 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정 씨가 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야윈 것 좀 봐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게냐? 자신의 처지는 뒷전이고 출가한 딸 걱정뿐인 어머니였습니다. 복순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니는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오다 가다 얻어먹는 게 많아 배고픈 줄도 모르겠구나.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복순이는 알았습니다. 정 씨의 볼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저고리 속으로 앙상한 어깨뼈가 드러날 것처럼 야위어 있었으니까요. 정 씨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헝겊에 쌓인 식은 개떡 한 덩이와 말린 도라지 한 줌이었지요. 이것밖에 못 가져왔구나. 미안하다. 복순이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풀뿌리로 연명하는 시절에 어머니가 아끼고 아껴두었을 그 보잘것없지만 귀한 음식이었지요. 어머니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손에 들린 개떡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복순이의 눈에 지게 위에 얹힌 바랑이 들어왔습니다. 아, 어머니. 저도 가져온 게 있어요. 복순이는 바랑을 끌어내렸습니다. 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가 챙겨줬느냐? 시어머니께서요. 임시 부인이? 그 호랑이 같은 분이? 네. 아니, 약초 캐러 가는 며느리한테 바랑을 챙겨줬단 말이더냐? 정 씨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랑끈을 풀었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 돌이 들어있으면 어쩌나? 어머니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건 아닐까? 아까 옥내도 돌이라고 했지 않았던가?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바랑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두 모녀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잡곡 한 알도 섞이지 않은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흉년이 든 이후로 구경조차 힘들었던 쌀밥이 바랑 안에 가득 눌러 담겨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름향 고소한 생선전 3장과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 그리고 그 아래에는 꼬깃꼬깃한 주머니에 쌓인 엽전 꾸러미 하나와 종이에 정성스럽게 감싸인 굵은 산삼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엽전은 어림잡아도 12냥은 훌쩍 넘어 보였고 산삼은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킨다는 귀한 것이었지요. 그토록 쌀 한 줌을 아끼던 임씨가 이 귀한 것들을 챙겨주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바랑 바닥에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였지요.
먹물이 번진 것을 보니 적는 내내 손이 꽤 떨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어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아가야, 보거라. 친정 어미 보러 가는 길에 빈손으로 가게 하려니 내 마음이 아리더구나. 이 엽전으로 어미 약 한 첩이라도 지어드리고 너도 오가는 길에 따뜻한 것이라도 사 먹거라.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니 서두르되 뛰지 말고 조심해서 오너라. 이 애미가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마. 편지를 읽는 복순이의 눈에서 참았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시하는 줄만 알았던 임씨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실은 며느리의 짐이 가볍지는 않은지 살피는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복순이는 그 엽전과 산삼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와 헤어지고 고개를 내려오는 복순이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따뜻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빈 지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임씨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면 문 열어줄 생각은 않겠다. 그 말이 핑계였다는 것을 이제 복순이는 알았습니다. 임씨의 편지 속 마음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 무게를 알면서 빈 지게로 돌아가는 것은 복순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복순이는 산 비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약초도 캐고 마른 나뭇가지도 꺾어서 지게를 채우기로 한 것이었지요. 날은 이미 기울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시던 불에 손등이 긁히고 발이 얼어붙었지만 복순이는 낫을 꺼내 들고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아, 옥내였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옆에 끼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지요. 너 왜 산으로 가? 약촉해야죠. 지금 해가 저물고 있잖아. 알아요. 옥내가 복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임씨 마님이 해 지기 전에 들어오라고 하셨잖아. 내가 다 들었다고? 알아요. 알면서 왜 가? 복순이가 옥내를 돌아봤습니다. 빈 지게로는 못 돌아가요. 옥내가 잠시 복순이를 바라보더니 들고 있던 바구니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간다. 됐어요. 아니, 간다고? 결국 옥내가 따라붙었습니다. 빨랫감도 없이 들고 온 빈 바구니를 옆에 끼고서요. 복순이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둘이서 산 비탈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마른 가지를 꺾었습니다. 옥내가 나뭇가지를 꺾으려다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야,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 산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날이 차가워 바위마다 물기가 얼어붙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조심하라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굵은 나뭇가지를 힘껏 꺾으려던 복순이의 발밑이 그만 허무하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외마디 비명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복순이의 몸이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게는 산산조각이 났고 피땀으로 모은 것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복순아, 옥내가 비탈을 기어 내려갔습니다. 거친 덤불 속에 처박힌 복순이는 한동안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냉기가 볼을 찌르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지요. 발목이 퉁퉁 부어 땅을 디딜 때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복순이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게 주워줘요. 야, 지금 지게가 문제야? 빈손으로는 못 가요. 옥내가 복순이를 한참 바라보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흩어진 것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지요. 부러진 지게를 칡넝쿨로 동여매고 그 위에 짐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옥내의 빈 바구니에도 약초와 나뭇가지가 가득 찼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한 걸음 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가 보일 무렵 임씨집 대문 앞에 곰방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임씨는 무슨 생각으로 거기 서 있었을까요? 복순이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씨집 대문 앞에 곰방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임씨였습니다. 옥내가 복순이의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저기 봐. 임씨 마님이 나와 계신다. 복순이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췄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순이의 발이 꺾이더니 지게가 고꾸라졌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약초와 나뭇가지가 와르르 쏟아졌지요. 복순이는 흙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피땀으로 채워온 것들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꼴을 보자 왈칵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임씨가 뛰쳐나왔습니다. 신발이 짝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짝은 만득 것이었지요. 옥내가 그것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더냐? 임씨가 쓰러진 며느리와 쏟아진 짐들을 번갈아 보며 경악했습니다. 복순이의 옷은 피투성이 흙투성이였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해가 지고도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속을 태우며 기다리던 임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미련한 것. 약초 좀 캐오라 했더니 누가 목숨 걸고 캐오라 했느냐? 그 호통 소리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떨림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임씨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 캐왔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복순이는 임씨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지요. 옥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쏟아진 짐더미 사이로 며느리를 끌어안는 임씨의 절규가 텅 빈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옥내는 평생 그 소리를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복순이의 의식을 깨운 것은 코끝을 찌르는 쌉쌀한 탕약 냄새였습니다. 아랫목의 뜨끈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노근하게 녹이고 있었지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희미한 등잔불 아래 꾸벅 졸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곰방대 냄새, 바로 임씨의 안방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전신을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에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작은 인기척에 졸고 있던 임씨가 번개같이 눈을 떴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운 듯 퀭한 눈이었지요.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게냐? 열이 이제야 좀 내렸구나. 복순이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순이의 눈에 약초를 다 쏟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약초를 다 쏟아서. 그 말을 듣자마자 임씨의 눈썹이 축혀 올라갔습니다. 이 미련한 것이 지금 그 소리가 나오는 게냐? 임씨의 호통이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네가 죽으면 약초가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약초 캐오라 한 것은 핑계 대준 것이지. 진짜로 목숨 걸고 해오라는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어디다 쓰겠느냐 말이다. 임씨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혀 있던 것이 기어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독하게 살아오며 남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임씨였습니다. 호랑이 임씨가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순이는 그 눈물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복순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임 씨의 손을 잡았지요. 임 씨의 손이 움찔거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손을 잡혀본 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임 씨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머니께서 빈손으로 들어오면 문 열어주지 않겠다 하셨지요? 그랬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먼저 바랑을 챙겨주셨습니다. 임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은 먹어야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게 다야. 복순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감시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서서 저를 뚫어지게 보실 때요. 임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랑 속 편지를 읽고 알았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짐이 무겁지 않은지 걱정하신 거였다는 것을요. 임 씨의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못난 며느리입니다. 어머니가 챙겨주신 바랑을 받고도 의심부터 했으니까요. 혹시 돌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임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어둡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진 순간이었지요. 내가 돌을 왜 넣어? 그 무거운 걸. 복순이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정 어미에게 보낸 엽전과 산삼은 말이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모아둔 것이었다. 친딸처럼 여기겠다고 혼자 맹세하고. 복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살림이 어려워지니 혹여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내 딴엔 엄하게 굴었던 게야.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하거라. 임 씨는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무로 만나 고부라는 어려운 관계로 묶였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핏줄보다 더 진한 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여인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것은 지난 4해의 차가운 시집살이가 끝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순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임 씨가 바랑을 다시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열어보거라. 복순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랑을 풀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복순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곱게 접힌 비단 한 폭과 새꽃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그 헌 것은 이제 벗어버려라. 내 딸이 그런 걸 신고 다니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다. 복순이는 꽃신을 가슴에 품고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랑은 비워졌지만 그 안은 임 씨의 사랑으로 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옥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아, 나왔어? 어제 그 짝짝이 신발은 좀 어떻게 됐어? 임 씨가 눈을 번쩍 뜨며 담 쪽을 바라봤습니다. 담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지며 혼잣말이 흘러나왔지요. 빨래는 내일 해야겠다. 복순이는 웃음을 참느라 꽃신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임 씨가 피식 웃으며 며느리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어서 밥이나 먹자꾸나. 밥이 식겠다. 자, 여러분. 그날 이후 임 씨와 복순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 임 씨의 집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복순이가 부엌에서 일할 때면 임 씨가 슬그머니 들어와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기도 하고 먹을 것이 생기면 며느리 입에 먼저 넣어주는 모습이 친정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었지요. 이듬해 봄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이었습니다. 임 씨가 복순이를 불러 곱게 차려입히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날이 좋구나. 사돈댁에 한번 다녀오자.
복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씨가 먼저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하다니 꿈인가 싶었지요. 고개를 넘어 도착한 친정 마당에서 어머니 정씨가 텃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복순이가 가져다 준 산삼과 엽전 덕분에 약을 지어 먹고 기력을 되찾은 것이었지요. 두 어머니는 손을 맞잡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낳아준 어머니와 길러준 어머니가 서로를 감싸 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지요. 복순이는 두 어머니 사이에 앉아 평생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복순이 또한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할머니가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성한 손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낡은 바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반질반질 윤이 나는 그 바랑은 복순이가 평생 갑옷처럼 아껴온 물건이었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손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복순이는 바랑을 어루만지며 먼 옛날 눈 덮인 고갯마루에서 겪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약초 캐러 갈 때 가져가라던 이 바랑 속에는 밥과 반찬만 들어있던 게 아니란다. 거기에는 자식을 생각하는 어미의 태산 같은 사랑과 말로 다 하지 못한 깊은 속정이 담겨 있었지.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 귀하고 무거운 것이었단다.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앞날에도 따뜻한 일만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압입니다.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하셔야 되지만 알림 설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좋지만 여러분께서는 밤낮으로 울려대는 알림 소리에 유튜브 노이로제 걸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댓글에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사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